사랑의 뜰한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3062님. 저는 제가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을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싫은 표현을 해야 할지 몰라 무반응할 경우에 계속 다가오는 상황을 어쩌지 못해 기분이 나빠지고 컨트롤이 안 돼요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사실 부러운 사연이네요. 좋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기쟁이. 네,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 부분을 받기가 좀 싫어한다고 하니까 얄밉기도 한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거절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절을 잘 연습을 못해서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는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경직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다는 말 할 때 뭐 경직성이 생겨가지고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경직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동공지진. 네. 네. 그래서 말을 그냥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생겼을 때 제가 조언하기를 그냥 좋아하지 않는 사람처럼 얘기하라고. 그래야 말이 더듬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막 요즘 그런 연애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렇죠. 평소에는 활발하게 잘 얘기하다가도 오히려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못한다든지 네, 이런 그렇죠. 경우 많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또 첫사랑인 앞에서 왜 이렇게 떨릴까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은 첫사랑이니까 떨리죠.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게 경직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싫다라는 표현을 할 때 경직성이 생기는데 네. 사실 좋다라고 생각할 때도 경직성이 생기는지를 확인을 아직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 부분을 생각해서 경직성이 없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싫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 경직성이 없는 부분처럼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이제 이미지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좋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 싫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얘기해도 사실은 상대방이 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입장에서도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실 만한 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누구한테 다가갈 때 그 사람은 싫다라는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벤치마킹. 네. 그러면 네.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나한테 좋다라고 다가오는 사람을 싫다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고 먼저 해야 될 교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도 어쨌든 마음이 있으니까 뭔가 자기 표현을 하려는 거고 만족을 원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류하는 마음 그걸 내가 꼭 받아줄 필요는 물론 없거든요. 그쵸. 하지만은 그것을 교류하는 마음을 잘 갖는다면 상대방도 거기에서 또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 정리하고 이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잔소리나 지적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 본인이 작은 지적과 안 좋은 소리를 못 견뎌해요. 아무리 좋게 말해도 다양하게 지적에 대한 그 반응이 공격이 와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칭찬을 해줘도 잘하다가도 어느 경우엔 자만심이라고 해야 하는지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잘할 때 칭찬해줘야 하는데 이게 어떨 때는 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땐 참 마음이 답답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군요. 네. 본인이 듣기 싫은 만큼 남들한테도 안 하니까 참 다행인 거죠. 그나마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은 본인은 듣기 싫어하면서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죠. 그쵸?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본인은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그래서 천사인 줄 알으셨대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남편의 그런 모습이 아주 본인한테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때 정도로 사셔야 되는데 아이고 아쉬워라. 그게 계속까지 못하고 왜냐하면 네. 또 같이 살다 보면 뭐 말해야 되는 순간들이 생기고 뭐 지적해야 되고 얘기해줄 그럼요.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부부의 삶이라는 게 그럼요. 처음이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신앙생활도 그렇고 항상 보면 처음과 다른 면들로 이제 나타나면서 실망도 하게 되고 아쉽기도 하고 이런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 인간관계가 갈등이 있다. 근데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그러면 대부분 그 갈등은 해결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약간 다듬는 것이지 그 본질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남편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성향이 있으니까 바뀌지 않고 그 성향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떨 때 그것이 불쾌해지기 시작하냐면 저거를 꼭 고쳐야 된다고 마음 먹을 때 훨씬 이제 안달복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의 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전제해요. 근데 꼭 바꿔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바심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대한다는 것은 안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담고 그 어투도 그게 전달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아 이건 내가 너무 상대방한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사실 나도 이게 힘들지. 그리고 변화의 힘이 스스로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변화는 항상 스스로에게서부터 출발할 때 동기부여가 되지 남에게서 오면 맞아요. 올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본인이 그거를 그래야지 하면서 동기부여가 자기 안에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이 기대의 힘에 의존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실적인 조언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의 칭찬의 수위를 조절해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은 어차피 안 되니까 하지 않는다고 쳐도 평소에 이제 칭찬의 데시벨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로 칭찬할 때는 10만큼 이제 괜찮은데 5으로 이제 그게 칭찬의 수위가 내려가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다 칭찬인데라고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칭찬이 줄었네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뭐가 뭐 좀 마음에 안 드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계속하되 칭찬의 수위를 좀 조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응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어렵네요. 네, 어렵죠. 네. 하지만 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네. 450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7293님, 안녕하세요. 84세 어머님께서 고향에 홀로 계신데요. 치매인 것 같아서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병원에서 치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물건을 찾지 못하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일단 치매라고 의심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치매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도 치매가 아니냐 이런 단정은 없어요. 항상 치매는 진행성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 치매의 기준에 안 맞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분명히 치매로 가는 전조 증상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몇 번 추후 추적을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장은 이제 물건을 못 찾을 정도로 현상이 바뀌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기억력 증진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하는 연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에서 우울증 치료를 해요. 그 가성 치매라고 해서 치매는 아닌데 인지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형적인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우울이라는 맥락 같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울증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고려하시고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7184님, 이런 것도 상담 주제일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조심스레 보내주셨어요. 남편과의 심각한 불화로 아이들에게까지 매일 화가 나게 되고 너무 지쳐 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해결할 빚들 또 직장을 쉴 수도 없는 환경인 건 맞지만 또 영업직에 계시대요. 그런데 늘 기분이 다운되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사람과의 문제로 교회마저 가기가 싫어져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가득해서 무엇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 다양한 문제들이 모여 있어 말로 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민한 저의 성격 탓일까요? 하셨고요. 3717님 사연도 함께 소개해드리면 믿음이 자꾸만 사라져가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교회도 가는 게 귀찮아서 늦게 가서 좋을 때가 더 많아요. 어찌할까요? 이 사연도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네, 두 사연 내용은 다른 건데 공통점은 교회 가서 싫다는 거죠. 이 부분이 본질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서 해결책이 있으면 계기는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사연을 같이 좀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기회가 거의 없어요. 네. 대부분은 주변 상황들을 조금 해결해서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184님 이분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게 막혀 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하나 얘기에서 제가 들으면서 그거는 아니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고 그러게요. 진심으로 느껴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억눌려 있겠다라는 생각이 다 들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서 제일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 많은 짐을 떠안고도 어떤 사람은 조금 더 평온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염없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 두 결의 차이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인이 긍정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갖는 부분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거든요. 네. 무릇 오늘 우리 항상 말씀을 읽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어떤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것은 본질은 아니더라도 가장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해야죠. 근데 교회에서 뭐 어떻게 생활이 바뀐다고 그게 달라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네. 오히려 다른 데가 바뀔 때 교회의 똑같은 생활에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즐거움이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는 게 귀찮다, 말씀 듣는 것도 불편하다 이럴 때 이걸 분명히 하나의 사인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지금 위기가 왔구나. 지금 뭔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왔구나라고 느끼면서 삶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은데요. 9063님, 어떤 걸 해도 재미가 없고 계속 앞으로도 재미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이 이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어떻게 몇십 년 더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전형적인 우울증 표현이에요. 예, 인지치료를 창시한 아론 백이라는 학자가 네. 우울증은 결국 색안경이다.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나한테 자극이 들어와도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바꾸어서 이해하게 되는데 그 바꾸는 이해가 대부분 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도 누가 칭찬해도 나 싫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듣고요. 또 주변 환경이 괜찮아지는데 라고 보여지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미래가 조금씩 나아지는 흐름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암울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의 변화가 자기의 어떤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정도로 그 사이에 색안경이 모든 걸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죠. 예. 하지만 상황이 나쁠 때에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어떤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관점으로 있으면 상황이 나아져도 이제 그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 생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약물 치료 꼭 하셔야 됩니다. 한절기에 원장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